신라 27대 왕인 선덕여왕. 그녀는 제위 14년인 645년에 신라의 3대 보물 중의 하나인 황룡사 구층 목탑을 완성합니다. 이 탑은 당시 신라와 이웃한 나라 가운데 경계해야 할 9개의 적대국을 정해 세운 건데요. 1층에서부터 보면 이웃나라인 일본, 중국이 세계의 중심임을 뜻하는 중화, 황하강 이남의 5월순이고 그중 4층은 탕나입니다. 탕나는 탐나의 다른 이름인데요. 신라는 왜 탐나를 잠재적 적대국으로 지목하고 경계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탐나의 배인 덕판배의 위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해상 강국으로서의 탐나 왕국이 보유했던 그런 유구한 전통을 가졌던 배가 바로 이 덕판배입니다. 먼 중국으로, 일본으로, 또 한반도 본토로 갔던 큰 배를 얘기합니다. 당도리배 또는 쌈판배라고 불렀던 아주 크고 규모는 대략 지금부터 정확치는 않지만 최소 20m부터 한 30m 정도 되고 최소 사람들이 30명 내지 50명까지 탔던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탐나인들의 해상 활동은 탐나의 또 다른 이름인 주호인들의 중국과 교역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618년부터 907년까지 융성했던 당나라. 당대는 특히 무역의 전성기였는데요. 8, 9세기경 당나라 최대 무역국의 하나로 탐나가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라비아와 동남아시아 상인들과의 국제적 무역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죠. 황룡사 구층탑에 나온 이 탕나국이 강력한 그 어떤 라이벌 관계의 적대적인 나라 리스트에 10번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때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을 가졌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제주도는 누구나 알다시피 섬입니다. 섬이 문명을 받아들이고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역과 소위 무역이 필요했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제주도가 반드시 중국이란 그 먼 나라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해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주도가 그 먼 고대 시대에는 분명히 강력한 해상 강국이었다고 우리는 확신을 갑니다. 중국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사고전서. 여기에서도 해상 강국 탐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유의 시에 등장하는 당시 당과의 교역국들 가운데 탐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탐나가 해상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덕판배. 이 덕판배를 이용해 작은 섬 탐나는 바다를 장악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철기 문명, 여러 문명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어떤 걸 거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에 그런 문명이 오기 위해서는 거대한 배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수동적으로 문명을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서 갖고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볼 때 이 배라고 하는 존재는 그 배를 통해서 그 나라의 그 시대의 해양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 배입니다. 그러면서 떡판배는 어떤 해상 강국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표선면에 덕판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 계셔서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원래 86세의 홍건수 할아버지. 어릴 때 덕판배 만드는 현장을 쫓아다니며 기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요거를 들어가는 구멍을 이거 파는 거예요, 이거를. 부르니. 대충 끌다가 아직도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배구멍 하나 파는 것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지금은 녹슬어버린 연장들. 할아버지는 1950년대 이전까지 옛 방식대로 배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덕판이란 거는 말만 들었지만. 언제 들으셨어요? 예? 그 얘기를 언제 들으셨어요? 그 어린 때래. 이런 통나무를 반쪽 해가지고 이 동그란 놈은 밖에 들어가게 하고 이 방 안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요. 그래 이제 이렇게 지면 요거를 이제 못을 나무로 깎아 이런 못을 이제 이 대가야 되는데 이 두껍고 이런 이제 쪼다가 이런 본소로 이제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걸 이 나무하고 요 나무 여기 붙이게 되면 이걸로 파가지고 이래 판 놈을 이래 나오게. 그럼 그 나무가 솔피나면 해가지고 휘어도 부러지지 않나며 이게.
여기 바깥에서 나무 모서로 안 보여요? 썼다는 솔비나무를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주로 한라산이나 하천 주변에 자라는데 할아버지 댁 주변에도 서너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난 거, 저 나무에 순난 거. 이게 옛날에 배 만들 때 못을 썼던 못으로 나무. 쓴 거. 이렇게 낭창낭창하네요. 나무가. 그렇게 돼. 이게 붉기만 하면 막 들려져. 물에 삶으면 물씬 하거든. 그러면 이게 적당히 쉬어가지고 그러면 바짝 말리면 저 자꾸 자르게 되는 거. 나무가 이렇게 해도 끊어지지 않고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지. 그렇다면 덕판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성기능 전승자인 한국해양대학교 이원식 교수, 고선박 복원 전문가인 그에게 덕판배의 복원을 의뢰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배 앞부분에 있는 덕판이었습니다. 연안에는 저 바위가 다 깔려 있잖아요. 그 배가 연안에 이제 정박하려든가 접안하려고 하면 바위에 부딪히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선수에는 이제 그 통나무 반쪽을 자르는 것을 붙이고 그걸 이제 선멍에 또는 이제 안멍이라고 하는데 그 멍에도 이중으로 해서 튼튼하게. 제주에서 많이 나는 나무들을 이용해 만든 덕판배. 뱃머리에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 가로로 덧댔는데 이게 바로 덕판입니다. 덕판은 U자형으로 만들었고 덕판의 재료로는 구실 잡밥나무를 이용했습니다. 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현판. 속도나 안전을 위해 충격에 강해야 했는데요. 한라산 구상나무를 이용했습니다. 배의 맨 밑에는 중심을 잡기 위해 현무암을 깔았고요. 2층은 교역품을 실었던 자리입니다. 3층에는 생활에 필요한 부엌과 마루, 침실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의 돛을 이용해 바람을 잡으면서 항해를 했던 거죠. 덕판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진상말을 개인배로 수송했던 이를 기록한 보초 등록에 따르면 당시 척도였던 5파 반 정도의 배에 30필의 말을 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파는 0.303m인 1척으로 이 계산대로라면 당시 덕판배의 길이는 약 17m 정도의 중선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만 해도 탐라 총관부가 여기서 배를 짓게 해가지고 많은 말들을 공출해 나갔습니다. 그 말들을 육지에 보냈다는 얘기는 또 그 말들이 중국 본토로 직접 갔습니다. 수백 마리의 말들을 싣고 갈 수 있는 배라고 하는 것은 배의 사이즈가 일정한 규모가 없이는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대선 크기의 덕판배는 길이 20m, 넓이 6m, 배의 깊이는 2.8m로 길이와 넓이의 비율로 볼 때 오늘날 원양어선에 적합한 겁니다. 오랜 시간 거센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배의 경우 재질에 따라 그 기능은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덕판배는 한라산을 비롯해 주변 하천 등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배 앞부분에 덧댄 덕판의 주 재료는 바로 흔히 볼 수 있는 구실 잡밥나무였습니다. 또 한라산 1600고지 일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구상나무. 위로 곧게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상나무는 배의 몸체를 만드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나무였습니다. 또한 가벼워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배의 주 재료인 소나무와의 비중을 비교해 본 결과 구상나무의 비중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판으로 썼던 구실 잡밥나무. 방사 조직이 한 줄로 되어 있는 구실 잡밥나무의 충격 강도는 소나무보다 2배 높았습니다. 못 대신 이음새로 썼던 솔비나무. 끌어당기는 힘인 인장 강도는 소나무에 비해 1.5배 높았는데요. 끌어당김이 좋고 갈라짐이 적어 못으로 쓰기에 적합했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배 건조에 사용됐던 삼나무, 그리고 그 육지에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는 소나무에 비해서 여기 그 제주에서 생산되는 구상나무, 구실접밥나무, 솔비나무 등을 적절하게 각 요소에 활용한 이런 배가 건조되었다면 충분히 기존의 다른 일본이나 육지에서 만든 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 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배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큰 배를 만들 만한 목재, 지금 나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든든한 나무들, 또 그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 또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해민 정신 같은 그런 과감한 정신들, 또 과거의 전통적 기술, 또 섬으로서 숙명적으로 반드시 살아가겠다고 하는 육지와 교섭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운명. 배라는 것은 기술력 플러스 배에 담겨진, 배라고 하는 그 나무로 만든 거대한 건축 안에 담겨진 혼, 바다의 혼을 같이 계산할 때 탐나의 혼이 보여지고 떡판배의 진실이 보여진다. 섬에서 나는 재료를 이용해 제주인들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덕판배. 덕판배가 있어 제주 사람들은 바다를 향한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방의 섬이 아닌 해상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질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덕판배는 배를 만드는 기술은 물론 바다를 이용할 줄 알았던 제주 사람들의 강인한 삶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